자, 이어서 갑니다. 한글연구단체. 국문동식회. 주시경 밑줄 긋고. 조선을 연구의 주시경. 주시경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학회. 조선학회. 볼까요? 기역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안.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 예료 표기법.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했으나 결국은 완성하지 못했죠. 총독부 탄압으로 인해서요. 조선학회에다 별표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거 조선학회 사건. 조선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결국은 이루어진보다 실패했거든요.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어 상용 정책을 펴던 일제는 민족 정신을 내세워 내란을 깨낸다는 제목으로 학회 회원 33명을 구속, 고문과 옥중 생활, 이윤재, 한징 등이 사망. 이 사건으로 조선학회는 해체되었다. 그 밑에 볼게요. 정작 중요한 건 밑에가 있습니다. 별표 두 가지 다 봅시다. 주시경, 국어 표기법과 음문에 대한 연구할 국어 문법 밑줄 긋습니다. 국어 문법 주시경. 요즘 최근에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나온 게 주시경의 국어 문법입니다. 그 다음 함흥여학교 학생 사건 보겠습니다. 함흥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경의 발각, 치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속 검거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한 내란 죄로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되게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학생들이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이 얘기하는 게 수다 떨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다 떨고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일본어를 써야 돼요. 조선말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근데 여학생들 일경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조선말을 썼다 손치더라도 훈계하고 방면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 뭐 이렇게 훈계 따끔하게 하고 나는 건데. 근데 경찰이 꼬투리를 좀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찾아간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이거저거 막 다 뒤진 거야. 왜냐면, 뭔가를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일기장을 하나 발견한 거야. 또 일기장은 잘 안 보잖아요. 남의 일기장이니까 사생활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대요. 오늘은 우리말을 하다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말은 일본어가 아니겠죠. 조선어겠죠. 조선어를 하게 된 학생들 가서가 다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돼서 조선말 쓰는 되게 편리했다, 편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겠죠. 그죠?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보다 조선어가 훨씬 더 편했겠죠. 누구하고 얘기했니? 하나씩 다 잡아내서 이제 얘들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정태진이라고 하는 한글 연구회의 학계 회원이었던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된 사실. 근데 그분은 서울에 있던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서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함흥 지역으로 피의자로 오라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러이러한 일인데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문 좀 해주실래요? 갔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구속이 돼버린 거야. 정태진이라는 사람이. 피의자로 구속되었고, 학생들도 구속되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조선학회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다 교도소에 보내버린 사건이야. 이게 일명 조선학회 사건이라 불러요. 우리 한글 탄압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이 관련된 부분은 끝에 41년 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흥 학생 사건 제일 출제에 많이 된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각종 편찬 사서가 봅니다. 계몽 민족 국사기고서 갑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계몽사서 가겠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이미 우리 흥선대원 것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황현이 전라도 광양 땅에 가 있어서 살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한 게 매천야록이라는 일종의 야사죠. 네. 그 다음에 독사신론 이미 설명드렸죠? 네, 독사신론 이미 설명드려서 생략할 겁니다. 국사교과서, 윤현필독, 현체 밑줄 씁니다. 현체.
유년, 어린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읽을 책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 사략이 있었다는 정도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해의 절명시 별표 빈출 자주 나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 절명시 1910년 나라가 이제 빼앗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해서 쓴 겁니다. 가겠습니다. 새의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찌그리는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을 아는 사람 너도 참 어렵구나. 유생으로 살기 좀 어렵구나. 이 시를 던져줄 거예요. 자, 황해라는 사람 주지 않을 거예요. 이 시기가 쓰였던 시기에 살 가장 가까운 사실은 뭐야? 그럼 나라가 경술국지, 나라가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사정을 선택적으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제강점기 접어들었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 그거 선택적으로 고르면 됩니다. 국어연구. 서유견문 6일준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서유견문.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얘기를 다 겪었다. 6일준 서유견문. 종교계 활동. 천도교 손병이 갑니다. 개벽. 신여성들의 잡지를 간행,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청년의, 소년의 조작,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게 됐다. 어린이 밑줄 하나 그으시면 되겠죠. 천도교에서. 대종교, 별표. 이 사람들은 뭐죠? 당군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두 주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본사를 북간도로 이전하였고 만주의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당군 숭배사상을 전파. 중강단을 모체로 북간도에 주된 정의단을 명칭을 북노군 정서군으로 개칭하였고 훈련소 설립하여 군사훈련을 설립하는 독립군 양성하였다. 북노군 정서 명칭을 보시면 되겠죠. 원래 출발점은 이거죠. 중강절, 당군을 기리는 날짜, 중강절, 중강단, 그 다음에 북노군 정서군,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뭐 서일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전교회 수장이었던 서일 같은 사람들이. 한용운, 만해 한용운 가봅니다. 일제 사찰령 제정과 포교주를 반포하였다. 일제가요. 각 사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산중공의제를 부정하고 전국의 사찰을 30개 본사 아래 편제시켰다. 조직적인 조직을 만들고 총독부에서 관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즉 주지스님도 임명하는 제도를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바로 박스에 사찰령 1911년에 밑줄 긋습니다.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제3조 사찰의 본말, 관계, 순규, 법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본사에 청하여 조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절에 제일한 모든 법령이 됐던 어떤 제도가 됐던 모두 총독의 인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뜻입니다. 엄불교. 엄불교는 살짝 위에 적어요. 현대화된 불교. 엄불교는 현대화된 불교. 여기는 그 엄불교 신자들은 결혼도 가능합니다. 불제자들은 결혼 못하죠. 이 사람들은 결혼도 가능합니다. 현대화된 불교다. 현대화된 불교. 모던한 불교다. 박중빈 16년 창시. 전라도 영광입니다. 전라도 영광에서 창시했습니다. 살짝 적어놔. 전라도 영광에서 창시가 됐습니다. 하는 일, 개간사업 저축운동.
기출입니다. 오래된 기출입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개간사업과 저축운동. 네, 원불교 저축운동입니다. 이건 되게 외우기 좋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라면 이제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불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가슴이 있죠, 그지? 배하고 가슴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복식을 입어 이렇게. 이게 원불교 승려의 표시예요. 원불교 승려들 머리도 길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원불교 신도가 될 수 있는데 다 머리도 길어요. 스님들 다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길어요. 저축운동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돼지금통장 기억나세요? 또 돼지금통장 이렇게 길어진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응? 돼지금통 동그랗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구멍이 되게 칼로 째게 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딱 돈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저축운동, 원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지저금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불교는 저축운동 했겠다. 되게 약간 얍삽하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통은 아닌데 시험장 갔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였지? 책에는 다 나왔는데 책을 펴볼 수는 없잖아요. 시험 기간 중에 컨닝이 될 수 있으니까. 개신교 한글 보급운동. 개신교의 개의 동그라미, 한글의 동그라미. 합쳐볼까요? 합성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개 한글입니다. 우리 개가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 쌍욕이 되기 쉽죠, 그죠? 근데 앞에다가 개신교는 한글 보급운동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개신교 한글 보급운동, 개 한글. 약간 쌍욕처럼 들리긴 하는데 암기에는 아주 되게 유효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재미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 일본인들이 전쟁 중에 죽은 애들 갖다 신사에다 예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 우리한테 가서 신사 참배하라는 얘기잖아요. 개신교 입장에서 어떻게 신사 참배를 거부해야 되겠죠. 페이지 넘겨갑니다. 천주교 갑니다. 천주교 고아원 양로원 설립. 고아원과 양로원 설립. 잡지 경향을 발행했다. 경향이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여러분들. 경향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는데 그 종교가 뭐지? 천주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무장단 의민단 조직. 이것도 되게 어려워지죠. 의민단을 조직하였고. 북노군 정서군과 김자진이 만든 북노군 정서군과 연계하여 청살리 대첩에도 참여하게 됐다. 다음 시간쯤 우리 무장투쟁사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7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9급 중에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는 뜻입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의민당. 다음 시간에는 될 수 있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장투쟁사는 아마 한번 쑥 지나가면 다 까먹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물들 한번 봐주시죠. 나철, 오기요. 이 사람들 뭐죠? 대종교. 박중빈은 뭐죠? 머리 안 깎은 내스님인데 현대화된 불교니까 뭘까요? 원불교를 창구하신 분이 박중빈입니다. 언론활동. 조선일보 갑니다. 조선일보. 최초로 이거 안 나오겠다. 신간의 창립 이후 신간의 본보 같은 애가 또 안 나올 게 없어요. 동아일보. 부나루운동만 체크할게요. 부나루운동. 특별히 나올 게 없어서. 연정의 7급령. 민족적 경륜 9급령. 자주 나오는 거 제일 밑에. 이미 설명드렸죠. 민족적 경륜.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봐주시죠. 일장기 말수사건. 연도 잡아요. 1936년. 사료 제일 밑에서 송기정 일장기 말수사건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잡고 금메달을 땄는데 동아일보에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발행했던 신문 때문에 동아일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연도를 알아두셔야 되고 베를린 대회 낸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베를린 올림픽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장기 사건 연도도 대충 알아두셔야만이 그 시기 사실을 물어볼 거거든요. 36년가 가장 가까운 시기 사실을 물어본다는 얘기. 일정 우리 선택지 골라내는데 연도를 암기하지 못해서 그냥 틀려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의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30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 하게 되면 맥이 끊겨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사를 아주 가열차게,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세대가 아니어서 가열차게, 독립운동은 가열차게 되게 연락이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가열차게 독립운동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